안녕하세요. 요식업 현장 경력 20년의 상가 담당자가 상주하는 수원 상가 전문 효원파크 부동산입니다. 오늘 영상은 창업을 막 고민하기 시작한 초보 요식업 창업자분들께 실질적으로 도움될 내용을 모아봤습니다. 상권 고르는 법부터 인테리어, 메뉴 구성, 물류까지 이야기로 채워드릴게요. 첫째, 상권 선택. 매물보다 먼저 봐야 할 것. 창업 상담 오시는 분들 중에 매물 있나요? 라는 질문부터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먼저 고객 흐름을 이해하는 거예요. 유동인구만 많다고 좋은 상권이 아닙니다. 지나가는 사람보다 머무는 사람이 중요해요. 소비가 발생하는 거리인지 그냥 걷는 거리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행리단길은 관광객 중심의 주말 상권이기 때문에 카페, 외식, 주점, 한복 대여점이 어울리고 직장인 중심 상권은 점심 2시간 승부라 전혀 다른 전략이 필요합니다. 상권은 시간과 사람의 목적을 함께 봐야 합니다. 지하철역 입구 상권은 유동인구가 폭발적이지만 목적 없이 걷는 동선이죠. 대부분 지하철이나 버스를 타러 가거나 누굴 기다리거나 지나가는 중 매장에 머무는 수요가 아니라 통과하는 수요인 거죠. 결국 인테리어비와 권리금 대비 재방문 유도나 체류 시간이 짧아 수익성이 부족합니다. 둘째, 감 잡히지 않는 인테리어 예산. 실내 인테리어도 처음 창업하실 땐 너무 막막하시죠? 공사비보다 중요한 건 동선과 분위기입니다. 구조가 주방, 홀 분리가 가능한지, 냄새 빠지는 동선이 있는지, 외부에서 간판 출입문이 잘 보이는지, 그 다음에 예산 조절을 해요. 조명 하나, 간판 글씨체 하나로도 분위기 확 바뀝니다. 실제로 인테리어 공사 없이 소도구와 조명만으로 바꿔 성공한 매장 사례도 있어요. 셋째, 메뉴 구성. 잘 팔릴 것 같은 거보다 구현 가능한 것. 처음엔 누구나 이탈리안 파스타, 브런치, 수제버거 이런 거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내가 이걸 매일 일정 품질로 내보낼 수 있는가? 입니다. 그래서 포션 작업이 중요해요. 포션 작업이란 재료나 완성품을 일정한 단위로 미리 나눠두는 작업을 말해요. 주방의 일관된 맛 유지, 조리 속도 향상, 식자재 낭비 방지에 큰 도움이 되죠. 저희는 실제로 창업자분들께 수육을 미리 몇 그램씩 소분하는 법, 떡밥 소스를 매일 균일하게 내는 법 같은 걸 실무형으로 직접 알려드립니다. 이게 안 되면 손님이 많을수록 음식 퀄리티가 떨어지고 리뷰가 무너집니다. 손질한 재료를 지퍼백, 밀폐용기, 랩 등 알맞게 소분하고 냉장 또는 냉동 보관을 할 건지 사용일자, 포장일자를 라벨로 부착하면 바로 꺼내 조리할 수 있으니 맛과 양이 일정하게 유지되고 주문이 밀려와도 당황하지 않죠. 직원이나 알바생도 쉽게 조리 가능해지니 사장님 혼자 낑낑댈 가능성도 줄일 수 있습니다. 넷째, 물류 유통 어떻게 싸게 받을까? 처음엔 마트 가격으로 소스나 식자재를 사시곤 해요. 하지만 창업자라면 반드시 유통 구조를 이해하고 시작해야 합니다. 어느 정도 구매량이 됐을 때 어떤 곳에서 더 낮은 도매가로 받을 수 있을지, 예를 들어 고기를 납품받을 때 손질된 상태로 받는 것보다 덩어리로 받는 게 저렴한 것은 너무 당연한 일이죠. 주류 같은 경우엔 주류카드 사용, 식기류 제공, 납품 일정 조율 이런 거 미리 아셔야 운영비 알뜰하게 절약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광고 오픈 전부터 시작입니다. 가장 많이 하는 실수 중 하나가 오픈하고 나서 광고하려고요입니다. 오픈 전 SNS의 분위기, 메뉴, 준비 과정 등을 스토리나 게시물로 올려두면 초기 오픈일에 찾아오는 손님 숫자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저희는 창업하시는 분들께 인스타그램 계정 세팅, 오픈 기념 홍보 전략, 네이버 블로그 노출 전략까지 안내해드립니다. 광고업체에 돈 주고 맡길 수도 있겠지만 내가 광고 기법과 작용 원리를 이해하고 맡겨야 비용을 절감하고 효과를 극대화시켜 오래 갈 수 있습니다. 실제로 효원파크 부동산 공인중개사인 저는 네이버, 인스타, 당근 업체 광고, 블로그 관리와 유튜브 영상 제작 모두 직접 스스로 하고 있습니다. 광고는 돈만 많이 쓴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내 업종 내에서 일면에 노출되는 가장 최소의 비용을 찾아서 정확한 타겟에게 도달하게 하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은 실제 비용을 지불하며 결과를 모니터링하는 방법밖에 없으므로 결과값을 찾기 전까지 수업료를 지불한다 생각하시는 게 속편합니다. 광고는 최소한 3개월 이상 길게 보고 장사를 하는 동안은 적당한 비용으로 꾸준히 한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여섯째, 배달앱 운영 전략적 접근. 요즘 오프라인 매장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배달앱 운영은 선택이 아니라 기본이 되는 시대예요.
배달앱 뱀인 쿠팡이츠 등의 입점 계약은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가능하지만 정작 중요한 건 수수료 조건과 노출 방식입니다. 일반 배달앱 수수료는 보통 판매가의 6%에서 12% 수준. 여기에 광고비 오픈리스트, 울트라콜을 추가로 설정해야 상위 노출 가능. 초기엔 배달 가능 반경 설정, 메뉴 가격 설정이 수익에 직접 영향을 미칩니다. 포장 할인, 첫 주문 할인 같은 이벤트도 전략적으로 사용해야 단순히 깎아주는 게 아니라 재방문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고객 메모, 쿠폰 등으로 관리해야 해요. 배달 손님도 단골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단골을 어떻게 내 매장의 충성 고객으로 전환할지. 그게 운영력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부담을 줄이고 플랫폼의 과도한 수수료 부과를 규제하겠다고 공언해왔습니다. 자영업자와 창업을 계획하시는 분들에게 기쁜 소식이 전해지기를 바랍니다. 요식업 창업은 자리를 구하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내가 하려는 업종이 상권에 맞는가? 구조가 영업에 적합한가? 내 요리가 재현 가능하고 관리 가능한가? 비용을 절감하면서 지속 가능한가? 손님이 자연스럽게 찾아오게 만들 수 있는가? 이걸 함께 볼 수 있어야 성공할 수 있고 오래 갈 수 있습니다. 장사는 죽어야 끝난다. 제가 아는 자영업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답했습니다.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먹구구식 몸으로 열정으로 열심히 하면 불 앞에서 내 몸 망가지고 시간까지 영업하며 우울해지고 점점 손님들을 미워하게 됩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과 저를 찾아오실 손님들께서는 점포 계약하기 전 꼭 모든 것을 시스템화하셔서 내가 없으면 안 돌아가 하는 장사 말고 새로 직원이 오거나 재료 수급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당황하지 않고 나 없어도 잘 돌아가는 멋진 사업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효원파크 부동산은 단순히 부동산 중개가 아닌 창업 준비의 전 과정에 함께하는 파트너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창업 고민 중이시라면 언제든지 부담 없이 연락주세요. 현장 경험으로만 쌓인 실전 조언을 아끼지 않겠습니다.